2026년 오늘 지금 당장 창밖을 봐. 여의도와 테헤란로의 저 화려한 빌딩들, 겉으로는 여전히 번쩍거리지? 하지만 그 안은 지금 비명도 지르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당신 목에 걸린 그 대기업 사원증, 그리고 지갑 속에 고이 모셔둔 과장, 차장 명함들, 그거 아직도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라고 생각하나? 착각하지 마. 그건 이제 당신의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시한부 판정서일 뿐이야. 혹시 어제 옆 부서 김 부장님이 왜 갑자기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짐을 쌌는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어? 그분이 무능해서? 천만에. 그분이 20년 동안 술 상무 노릇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회사가 새로 도입한 AI 시스템이 단 3초 만에 더 완벽하게 처리했기 때문이지. 잔인하다고? 아니, 이게 자본주의의 진짜 얼굴이야. 경영진 개상이 두드리는 소리 안 들려? 연봉 8천만 원에 꼬박꼬박 복지 챙겨줘야 하는 당신과 24시간 불평 없이 일하면서 월 3만 원이면 구독 가능한 AI. 당신이 사장이라면 누굴 선택하겠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에이 설마 하고 넘긴다면 장담하건대 2027년 새해는 그 따뜻한 사무실이 아니라 차가운 길바닥에서 맞이하게 될 거야. 은행 장원은 비어가는데 대출 이자는 숨통을 조여오는 그 공포 상상이나 해봤어? 아직 늦지 않았어. 멍하니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눈을 뜨라고.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공포 영화가 아니야. 곧 당신의 통장에 닥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자, 이제 진짜 현실을 이야기해볼까? 당신이 뉴스에서 스치듯 보고 지나친 그 구조조정 기사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줄게. 먼저 우리가 철밥통이라고 믿었던 은행권부터 보자.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지? 그런데 이 은행들이 지난 3년간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점포수를 미친듯이 줄이고 있어. 2026년 현재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은행 점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어. 왜일까? 단순히 비대면 거래가 늘어서? 아니, 그건 핑계야. 진짜 이유는 비용이지. 은행원 한 명을 고용해서 창구에 앉혀두는 비용과 키오스크나 AI 챗봇을 돌리는 비용의 차이. 계산해봤어? 은행원 한 명,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지. 여기에 4대 보험, 퇴직금, 복리후생비,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커피값까지 합치면 회사 입장에서 사람 한 명은 걸어다니는 거대한 비용 덩어리야. 1년에 최소 1억 5천만 원은 들어간다고. 그런데 AI는 챗GPT, 나 최신 금융 AI 모델 구독료, 기업용 API, 비용 다 합쳐도 한 달에 고작 몇십만 원, 1년이면 1,000만 원도 안 돼. 1억 5천만 원 대 1,000만 원. 당신이 주주라면, 당신이 경영자라면 누굴 선택하겠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희망퇴직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40대, 50대 차장, 부장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거야. 특별퇴직금 3년치 줄게, 나가. 이 말이 달콤하게 들려? 그건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돈 받고 떨어져 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 나는 은행원 아니니까 괜찮아. 혹시 이렇게 안심하고 있나? 판교의 등불, 네이버와 카카오의 개발자들은 안전할까? 천만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 카라쿠베 가기만 하면 인생 피는 줄 알았지? 지금 상황을 봐. 주니어 개발자 채용 공고가 씨가 말랐어. 왜? 코딩하는 AI가 주니어 개발자 10명 몫을 혼자 해내니까. 예전에는 신입사원 뽑아서 가르치고 오류 수정하고 밥 사주고 달래가며 일 시켰지. 지금은 팀장급 시니어 개발자 한 명이 AI 비서 데리고 프로젝트 하나를 통째로 끝내버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람을 키울 이유가 사라졌다는 거야. 당신이 아무리 밤새워 코딩 공부하고 자격증 따도 24시간 지치지 않고 1초 만에 수만 줄의 코드를 짜내는 AI를 이길 순 없어.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야. 종의 기원 진화의 문제라고.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알아? 바로 중간 관리자의 몰락이야. 회사의 허리라고 불리던 과장, 차장급들. 위에서 지시받아 아래로 전달하고 팀원들 관리하고 보고서 예쁘게 꾸미는 게 주 업무였던 사람들. AI가 도입되면서 가장 먼저 삭제되는 직군이 바로 이들이야. AI는 감정 관리해줄 필요도 없고 보고서를 예쁘게 꾸밀 필요도 없어. 데이터 그 자체를 실시간으로 임원에게 보여주니까 중간 과정이 사라진 거야. 보고 라인이 사라졌다고. 그럼 그 라인에 서 있던 당신은 공중에 붕 뜨는 거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야. 2026년에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양극화의 지옥이야. AI를 지배하는 극소수의 천재들과 AI에게 지시를 받는 단순 노동자들, 그리고 그 사이 애매한 위치에서 엑셀이나 만지작거리던 사무직들은 설 자리가 없어. 지금 당신 나이가 45세라고 치자. 집에 가면 토끼 같은 자식들이 학원비 달라고 입 벌리고 있고 늙으신 부모님은 병원비가 필요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시기에 회사는 당신에게 나가라고 등 떠밀고 있어. 재취업?
40대 중반 사무직 아저씨를 AI보다 비싸고 말대꾸하는 인간을 누가 써줘? 치킨집 이미 포화 상태야. 배달 라이더? 로봇이 배달하는 시대에 이게 바로 헬조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예전에는 노력하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어. 지금은 노력의 방향이 틀리면 그 노력 자체가 당신을 배신해. 당신이 회사에 충성하며 야근하고 주말 반납할 때 회사는 당신을 대체할 AI를 학습시키고 있었다고. 잔인하다고 욕해도 소용없어. 이건 거대한 흐름이야.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모래성 쌓고 앉아서 왜 파도가 내 성을 부수냐고 따져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자, 이제 인정해. 사무실 책상, 푹신한 의자,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이 모든 게 신기루였다는 걸. 대기업 명함이 당신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시대는 끝났어. 2026년 여의도와 강남의 빌딩 숲은 이제 인간을 위한 공간이 아니야. 효율성과 이익만을 쫓는 거대한 기계들의 서버실로 변해가고 있는 거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어? 아직도 그 빌딩 안에서 언젠가 내 차례가 올까봐 전전긍긍하며 숨죽이고 있나? 아니면 이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탈출구를 찾고 있나? 명심해. 회사는 가족이 아니야. 회사는 이익 집단이야. 이익이 안 되면 가족이라도 내치는 게 회사야. 하물며 당신은 그저 부품일 뿐이지. 그것도 이제는 구형 부품. 이쯤 되면 머리가 좀 띵하지.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날 거야.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소리치고 싶겠지. 화내는 건 좋아. 그 분노가 에너지가 될 테니까. 하지만 절망하진 마. 현실을 알았다는 건 이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니까.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이 시스템이 파놓은 더 교묘한 함정, 바로 성실함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당신이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뼈아픈 진실을 파헤쳐 줄게. 자, 솔직해지자. 당신은 억울할 거야.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학창 시절엔 잠 줄여가며 공부했고 피 터지는 경쟁 뚫고 대학 갔고 토익 점수 따느라 청춘을 바쳤는데, 그래, 인정해. 당신은 정말 성실했어. 그런데 바로 그 성실함이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이라면 믿겠어? 이 시스템은 아주 교묘해.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좋은 대학 스카이스키임 가서 대기업만 들어가면 인생 끝이라는 달콤한 최면을 걸었지. 부모님 등골 빼서 학원비 내고 학자금 대출받아 대학 등록금 내고 그렇게 16년을 투자해서 얻은 게 뭐지? 고작해야 남들보다 조금 더 비싼 노예 자격증 하나야.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사원증, 그거 사실은 개목걸이나 다름없어. 아침 7시 지옥철에 몸을 구겨 넣고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에 매달려서 출근하는 당신 모습을 봐. 그게 성공한 인생이야? 아니면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쥐어짜이는 건전지 신세야? 당신은 스스로를 갓생 산다고 위로하겠지. 미라클 모닝하고 점심시간에 짬내서 운동하고 퇴근 후 영어 학원 다니고. 정신 차려. 그건 자기 개발이 아니야. 그건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세상에서 제일 말 잘 듣는 기계가 되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라고. 슬픈 건 아무리 당신이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봤자 AI의 진화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야. 당신이 엑셀 단축키 외우고 있을 때 AI는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삼키고 있어. 당신이 영어 회화 학원 다닐 때 AI는 전세계 100개 국어를 실시간 통역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라고. 그리고 더 끔찍한 숫자의 함정을 이야기해볼까? 매년 연봉 협상 때마다 회사가 생색내며 올려주는 3% 인상률. 그래도 안 오르는 것보단 낫지라고 생각하나? 바보 같은 소리. 진짜 물가 상승률은 이미 10%를 넘었어. 김밥 한 줄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봐. 점심값 10,000원으로 이제 국밥 한 그릇도 간당간당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당신이 회사에 충성하며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당신의 실질 임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당신은 매년 가난해지고 있어.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히 일했는데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는 마법.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당신에게 씌운 성실함의 굴레야.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바로 금융문맹이라는 덫이야. 당신 월급 받으면 뭐해? 적금 붓고 보험 들지? 은행 직원이 추천하는 직장인 우대 적금 이율 4%. 이거 보면서 뿌듯해하지? 내가 딱 잘라 말할게. 당신은 지금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거야. 물가가 5% 7%씩 오르는데 은행 이자 4% 받아서 뭐 하려고?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있어? 당신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순간 그 돈은 죽은 돈이 돼. 은행은 당신 돈을 헐값에 빌려서 기업에 고금리로 대출해주고 엄청난 마진을 남기지. 당신은 은행의 호구이자 은행 직원 월급 주는 자선사업가일 뿐이야. 그리고 그놈의 보험, 종신보험이니 변액보험이니 미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라는 감성파리에 속아서 매달 수십만 원씩 갖다 바치지. 그거 당신 노후를 책임져 줄 것 같아? 20년 뒤에 그 돈 받으면 껌값이나 될까? 보험사는 당신의 공포심을 먹고 사는 괴물이야. 당신의 불안을 인질로 잡고 돈을 뜯어가는 합법적인 깡패라고.
당신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서울 아파트 한 채 샀다고 치자. 아, 내 집이다 싶지? 천만에. 그건 은행 집이야. 당신은 그 집 현관문 손잡이 정도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은행의 월세, 즉 이자를 내면서 사는 세입자일 뿐이라고. 평생 은행 이자 갚다가 늙어서 집값 떨어지면 하우스 푸어로 전락해서 폐지 줍는 노인이 되는 게 당신의 미래일 수도 있어.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바로 정체성의 상실이야. 회사 명함 떼고 나면 당신은 누구지? 삼성전자 과장 김철수에서 삼성전자와 과장을 빼면 뭐가 남지? 아무것도 없어. 당신의 이름 석자만으로는 사회에서 아무런 가치도 증명하지 못해. 회사가 당신에게 직함을 주고 책상을 준 건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을 부품으로 쓰기 편하게 라벨링을 한 것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라벨이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해.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청춘을 바쳤는데 라고 울부짖어봤자 회사는 콧방귀도 안 뀌어. 왜? 부품이 고장나면 갈아 끼우면 그만이니까. 이제 그 부품이 인간에서 AI로 바뀌는 시점이 왔고 당신은 구형 모델이라 폐기 처분 대상 1순위가 된 거야. 이래도 아직 열심히 일하면 회사가 알아주겠지? 차곡차곡 저축하면 부자 되겠지? 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어? 제발 그 성실한 노예 모드에서 깨어나. 당신을 배신하는 건 옆자리 동료가 아니라 당신이 맹목적으로 믿고 따랐던 그 시스템 자체야. 학교, 회사, 은행, 이 모든 거대한 카르텔이 당신을 생각하지 않는 일개미로 만들기 위해 짜놓은 각본이라고. 억울하지 않아? 분하지 않아? 당신의 피땀 어린 월급이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고 당신의 자리가 코드 몇 줄에 대체되는 이 현실이 화를 내야 해. 지금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버려야 할 때야.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남는 건 빚더미와 병든 몸뚱어리뿐이라는 걸 뼛속 깊이 새겨야 해. 자, 이제 덫에 걸린 건 확인했어. 발버둥 칠수록 더 조여오는 이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한국인들 특유의 이것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진짜 탈출구를 찾아볼 거야. 준비됐어? 한국인들에게는 치명적인 불치병이 하나 있어. 암보다 더 무서운 병, 바로 가오라는 병이지. 굶어 죽어도 남들 보는 눈은 챙겨야 한다. 이게 우리네 DNA에 박힌 저주야. 옆집 철수가 대기업 갔으면 나도 가야 하고, 친구 영희가 샤넬백 샀으면 나도 사야 직성이 풀려. 인스타그램에 오마카세 사진 올리고 골프 치는 사진 올려야 아, 나 좀 살만해 라고 인정받는 것 같지? 그런데 잘 들어. 그놈의 체면치레가 지금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어. AI 시대가 오면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는데 당신의 머릿속은 여전히 조선시대 양반 노름에 빠져 있다고. 당신이 나는 대졸 사무직인데 어떻게 몸 쓰는 일을 해? 라며 콧대 세우고 있을 때 AI는 그 사무직 일자리를 야금야금 다 먹어치웠어. 그럼 육체 노동은 안전할까? 쿠팡 물류센터 가봐. 로봇들이 24시간 박스 나르고 있어. 배달? 드론이랑 자율주행 로봇이 대기 중이야. 위에서는 AI가 찍어 누르고 아래에서는 로봇이 치고 올라오는데 당신은 그 사이 샌드위치 신세가 돼서 내 체면의 배달은 못하지. 내 학벌의 편의점 알바는 쪽팔리지. 이러고 있어. 정신 차려? 굶어 죽는 것보다 쪽팔린 게 더 무서운 거야? 자존심이 밥 먹여줘? AI는 자존심이 없어. 불평도 안 해. 가오도 안 잡아. 그래서 무서운 거야. 오직 효율성 하나로 당신을 압도하니까. 그런데 당신은 효율성은커녕 그놈의 품위 유지비로 월급 다 까먹고 있잖아. 이게 바로 전형적인 냄비 속 개구리야. 따뜻한 물 월급에 몸 담그고 있으니까 노곤하고 좋지?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아직은 괜찮아. 설마 내가 죽겠어? 하면서 눈 감고 귀 막고 있어. 그러다 물이 펄펄 끓는 순간 해고 통지서 날아오는 날, 그때는 이미 다리가 익어서 뛰쳐나올 힘도 없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고질병, 빨리빨리 파리파리 정신.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라야 해. 밥도 빨리 먹고 일도 빨리 하고 부자도 빨리 되고 싶어 하지. 그래서 주식 단타 치고 비트코인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베팅하고 한방에 인생 역전. 이거 좋아하잖아. 그런데 명심해. 부자가 되는 길은 지루하고 느리고 고통스러워.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지 당신의 클릭질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당신이 급등주 쫓아다니며 일희일비할 때 진짜 부자들은 강남 아파트 팔고 달러를 사 모으거나 미국 초우량 주식을 10년 20년 묵혀두고 있어. 그들은 알거든.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가장 빨리 거지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걸. 제발 그 스마트폰 좀 내려놔. 남들이 어디 놀러 갔는지 누가 명품 샀는지 염탐할 시간에 거울 속에 당신을 좀 보라고. 지금 당신의 경쟁력은 뭐야? 회사 간판 떼고 계급장 떼고 알몸으로 시장에 던져졌을 때 누가 당신에게 돈을 줄까? 나는 성실해요. 개나 줘버려. AI는 당신보다 100배 더 성실해. 나는 엑셀 잘해요. 챗 GPT는 당신보다 1000배 더 잘해. 나는 영어를 좀 해요.
번역기가 당신보다 10,000배 더 정확해. 당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인간성 하나뿐일지도 몰라. 그런데 그 인간성마저 비교질과 질투로 썩어 문드러져 있다면 당신은 정말 대체 가능한 부품 그 이하가 되는 거야. 세상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해.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든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든 상관 안 해. 지금 당장 나에게 얼마를 벌어다 줄 수 있는데? 이것만 물어봐. 대답할 수 있어? 머뭇거려진다면 당신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야. 그런데도 옆 사람 보면서 쟤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위로하고 있어?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져. 순서만 다를 뿐이지.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든 부모님 세대와는 달라. 우리는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을 가졌지만 단군 일의 최약체 멘탈을 가진 세대일지도 몰라. 사무실 에어컨 바람 쐬면서 팬대 굴리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흙바닥에서 굴을 가구를 하거나 아니면 AI 머리 위에 올라탈 실력을 갖추거나 둘 중 하나야. 어설픈 중간은 없어. 자, 뼈가 좀 아프지? 순살이 됐어? 다행이네. 아파야 살아있는 거야. 죽은 살은 꼬집어도 안 아파. 지금 느끼는 그 통증과 불안감, 그걸 잊지 마. 그게 당신을 살릴 마지막 경고 신호니까 이제 징징거리는 건 그만하고 진짜 살아남기 위한 무기를 챙겨보자. 남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당신만의 방공호를 짓는 법. 다음 파트에서 확실한 로드맵을 보여줄게. 자, 이제 눈물을 닦아. 질질 짤 시간 없어. 상황 파악 끝났으면 무기를 들어야지.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가는 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야. AI가 당신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그럼 당신은 뭘 해야 할까? AI랑 코딩 대결을 해? 아니면 AI 부서 팀장한테 뇌물을 줘? 다 틀렸어. 정답은 딱 하나야. AI를 소유해라. 당신이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당신은 자본가가 될 수는 있어. AI를 만드는 기업, AI를 돌리는 반도체 기업의 주인이 되라는 말이야. 이게 유일한 탈출구, 자본소득 시스템이야. 지금 당장 당신의 월급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그 돈을 붙잡아. 그리고 한국 주식 제발 그만 좀 해. 박스권에 갇혀서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박스피에 왜 목숨을 걸어? 당신의 소중한 종잣돈을 그런 똥물에 버리지 마.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 1등 기업들이 모여있는 미국 시장이야. 첫 번째 무기, 미국 지수 추종 ITF, ETF, S&P 500, S&P 500, 나스닥 100, QQQ. 들어는 봤지? AI가 세상을 지배하면 누가 돈을 벌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애플. 이 녀석들이 다 먹겠지. 당신은 그 흐름에 숟가락만 얹으면 돼. 개별 주식 고를 실력 안 되면 그냥 시장 전체를 사버려. QQQ나 반도체 ITF를 사서 모아가란 말이야. 당신이 잠자는 사이에도, 당신이 회사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미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달러를 쓸어 담아 당신 계좌를 불려줄 거야. 이게 바로 진정한 불로소득이야. 노동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지만 자본이 버는 돈은 한계가 없어. 두 번째 무기, 절세계좌 3대장 ISA, ISA, 연금저축, ILP, IRP.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국가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만든 제도인데 왜 안 써? 바보야.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하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뜯어가. 100만원 벌면 22만원이 날아간다고. 하지만 ISA 중개형 계좌를 쓰면 비과세 혜택에 분리과세까지 해줘. 연금저축펀드는 연말정산 때 세금 뱉어내는 당신을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야. 아, 근데 돈이 없어요. 이런 소리 하지마. 당신이 어제 마신 스타벅스 커피, 주말에 기분 낸다고 긁은 배달에 홧김에 지른 옷값, 그게 다 시발 비용이야. 그 돈만 아껴도 한 달에 30만원, 50만원은 충분히 만들어. 그 푼돈으로 뭘 하냐고? 복리의 마법을 무시하지마. 매달 50만원씩 연평균 10% 수익률로 20년만 굴려봐. 그 돈이 얼마가 될 것 같아? 계산기 두드려봐. 억소리 나는 돈이 돼. 그게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진짜 철밥통이야. 세 번째 무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일명 존버 정신.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야. 떡상할 때도 있고 떡락할 때도 있어. AI 거품론이니 뭐니 뉴스에서 떠들 때마다 쫄아서 팔아치울 거면 시작도 하지마. 그냥 기계처럼 사. 월급날마다 아무 생각 없이 적립식 매수 DCA를 해. 시장이 폭락하면 세일 기간 이내 땡큐 하고 더 사. 10년 뒤를 보고 던져두는 거야. 엉덩이 무거운 놈이 결국엔 이겨. 조급해하지마. 당신은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 AI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 바로 진심 어린 공감과 협상이야. 엑셀이나 보고서는 AI한테 맡기고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워 인문학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 기술을 익혀. 그게 AI 시대에 당신이 대체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야. 기억해.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남으면 폐기 처분되지만 시스템의 설계자나 소유자가 되면 영원히 살아남아. 선택은 당신 몫이야. 자, 오늘 긴 이야기의 결론을 내릴게.
2026년 여의도 빌딩 숲의 불은 꺼지지 않겠지만 그 안의 주인은 바뀔 거야. 당신의 책상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당신이 믿었던 회사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아. 이 영상 보고 나서도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다시 예전처럼 산다면 뭐 그것도 당신 선택이야. 하지만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서 차가운 소주 들이키며 그때 그 미친 유튜버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해도 난 책임 안 져. 하지만 만약, 아주 만약에 지금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온다면, 분노든 두려움이든 뭐든 느꼈다면 지금 당장 행동해. 은행 가서 ISA 계좌 만들고 서점 가서 금융책 한 권이라도 사서 읽어.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쓸데없는 지출 싹 다 끊어버려. 세상은 잔인해. 약자에게는 지옥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의 땅이야. 나는 당신이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난민이 아니라 파도 위에 올라타서 서핑을 즐기는 승리자가 되길 바라. 내 말이 뼈를 때렸어? 아팠다면 다행이야.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더 많은 생존 전략, 남들이 절대 안 알려주는 부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구독 버튼 눌러. 당신의 멘탈 내가 확실하게 개조해 줄 테니까. 제유 나웃. 살아남으세요.